백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상상을 초월한 꼬리 자르기, 또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 사실 아닙니까? 그건 잘 알려진 건데, 지난 9일에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할 정도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하나는 우선 이화영에 대해서, 이화영, 그 사람 대해서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하면서 이화영을 그냥 팩트 폭격을 획득을 완전히 진짜 강력한 팩트 폭격을 했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어쨌든 이화영이가 지금 3억 5천을 받은 걸로 돼 가지고 지금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자기는 깨끗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화영 욕으로는 나는 질이 다른 사람, 나는 돈 받은 거 없어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 어떤 측면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보고를 했다라고 했다가 또 그 자기 부인하고의 법정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변호인가 사임이 되면서 또 새로운 그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경기도 도의원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선임이 됐는데 지금 검찰하고 상당히 설정이 오고 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이제 법정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증거로 정황 증거나 증거로 인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꼬리자르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당신이 앞으로 뭐라고 진술을 하든 나는 당신하고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일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내는 건 이화영 지사를 단칼에 자르는 듯한, 또 어떻게 보면 읍참마속의 심정이라 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해버리는 것은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쪽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쪽하고 뭔가 지금 묵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짜고 친 고스톱이다. 어차피 너는 징역형을 얼마를 받아. 지금 너 상당한 지금 시간 동안 또 3분의 1 정도 흘렀어. 그렇게 되면 이왕에 참는 건 참았다가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권을 거머쥐면 그때 당신 금이하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보통 정치인들하고는 그런 커넥션이 오고 가거든요. 이런 어떤 묵계가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자르기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강력하게 지금 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9일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진술을 보면 이화영을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그런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과거 김문기도 모른다고 했었고 더군다나 뭐 4인방이니 3인방이니 하는 유동규까지도 그 사람은 내 참모도 아니다. 그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대장동 그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해갖고 유동규한테 떠넘겨버린 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결재를 한 대북 관련 그런 사업 서류 그걸 검찰이 제시를 하니까 아니 난 모르는 서류다. 이화영이가 부지사가 가져와서 그냥 내가 이제 전자결제거든요. 클릭만 했다는 거예요. 클릭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올리 상신을 하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니까 내용도 별로 관심 없이 그냥 클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뭐 법원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명을 아마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결재무서 나는 모른다. 이화영이 나 몰래 서류를 만든 것 같다. 서류를 가져오니까 클릭을 했을 뿐, 결제를 했을 뿐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대북 관련. 그리고 그 대북 문제를 전담을 해갖고 평화부지사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이제 되면서 그 신설한 자리예요. 그게 평화부지사가. 그런데 그런 부지사가 가져온 그 결제 서류에 대해서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을 찍어가지고 소리를 만든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 오래 되셨잖아요. 더군다나 무슨 선출직 부지사도 아니고 지명직 부지사라는 것은, 임명직 부지사라는 것은 도지사가 당신 오늘부터 그만두면 그냥 그날로 날아가는 아무런 힘없는 자리인데 그렇게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사실은 결재를 가기 전에 이미 실무자들이 다 보고를 드리는 거 보고합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재를 올리는 거라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황당하고 나 잘 모르겠다. 결재를 하면서 그냥 클릭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단세포적인 그런 논리를 폈다라고 보는 이제 그 비판이 왜 나오냐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한을 합니다.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렇죠. 근데 기한을 하는데 이 기한을 하기 전에도 이 소위 말하면 결재권자하고 의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 결재권자가 그래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의견을 제시받아서 실무자가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중간 단계에서 이제 소위 대북 관계면은 이화영 평화 전 부지사가 또 중간에 또 그거를 검토를 합니다. 평화협력국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한이 완성이 됐을 때 그거를 가결제를 냅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전자 결제에 올리기 전에 문서 결제를 가지고 가서 자 이렇게 지금 할 것인데 그러면 오케이 좋아 이렇게 올려 그렇게 돼 전자 결제를 올리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재권자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서 이제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지사 직인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탈취를 해가지고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공문서 허위 작성에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큰 죄죠. 근데 지금 이하영 전 평화 부지사를 제명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지금. 아니 부지사가 도지사 직인을 몰래 갖다 찍어가지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하영 평화 전 부지사가 지금 최소한 1년형을 더 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게 진실이라면. 아니 이화영이가 그럴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아니 도지사가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2018년 10월이죠. 이화영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스마트팜 그거 재주겠다 북한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당시 지사의 방북 문제도 협의를 하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스마트팜 비용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주니까 조선 아태이 김성애 실장이 김석태 만나서 방방 뜬 거 아닙니까? 돈을 안 받아줘가지고 내가 김정은 누굽니까? 김정은한테도 다 보고했는데 이거 내가 큰일 났다. 그래갖고 욕을 막 해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화영이가 쌀 10만 톤을 먼저 보내주겠다. 그 서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가 10만 톤을 보내주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것을 자기는 그냥 결제 올라오고 그래 클릭만 했다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이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10만 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어요. 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묘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도지사 직인을 몰래 가져다가 공문서를 이조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승인하면 이거 뭔 줄 아시죠? 직무유기. 또 제가 하나 더 생기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이걸 뉴스를 보고 황당을 했는데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 법원의 판사가 지금 무슨 저 유치원 뭐 그 전응아도 아니고 사법고시나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사건이라든가 재판을 하는 굉장히 고참 부장급들이 이제 그 심리를 하고 기록을 보는데 이런 부분이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서명 날인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막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조서를 보니까 이거 도대체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거 처음부터 진술 누락됐다는 그런 억지를 썼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명 날인을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진술 녹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되잖아요. 조서에 이렇게 옮겨졌는데 나 그렇게 진술한 적 없는데 검사가 수사관이 임의로 그걸 작성을 했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창작 소설을 써버렸다고. 왜 그러냐면 진술 녹화가 있으면 그게 법원에서 이제 증거로 보존이 되면서 채택이 돼가지고 증거 제출이 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그걸 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술 녹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왜 기명 날인 서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하지 않은 진술을 임의로 검사가 작성을 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또 굉장히 난감해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전략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 소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전략적으로 그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나온 그 결재 문서를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밀면서 추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잡아떼불고 이화영이가 자기 몰래 직인 갔다가 찍어가지고 소리 만들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지난번 성남 FC 때도 있었어요. 예, 정진상이 그 네이버라든가 두산 차병원 등하고 접촉해 갖고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든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이 나온 거예요. 그걸 딱 들이민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때 계속 묵비권 행사하다가 그걸 딱 결정적인 카드로 들이미니까 그때부터 이재명이가 놀래가지고 말을 좀 했다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지사가 이런 걸 만든 밀었죠. 다 밀어본 거예요. 정진사, 이걸 이런 문서가 있었단 말이야? 나는 모르는데 이거 정진상이가 만든 거고 뭐 왜냐면 그 성남시에 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나는 이거 관여한 사실 없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푸른 일의 그 자산관리에서 5억 원도 뇌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계단을 준 주거지역식으로 이제 올려줬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후원금 기업 후원금 이거 뭐 250억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나는 전혀 관련이 없어 이렇게 지금 부인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쇠 잡아떼기 그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아니 결제를 했다는데 클릭만 했다고 하면은 그 결제 내용도 안 보고 클릭했다는 게 더군다나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결제 문서를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도지사로서의 자격도 없으려냐. 아무리 당대표 아무리 정치인이라 그러더라도 잡아떼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북한에다 쌀 10만 톤을 포함한 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의 이제 치적이 돼가지고 그것도 홍보를 했다. 정치적인 또 이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까지 전부 그냥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꼬리 자르기를 해버리는데 또 하나 좀 황당한 부분이 사실은 남북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 그 진출 그 대북 사업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SNS에 이제 올린 게 있는데 이걸 추궁하니까 난 내가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그 홍보한 거야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야. 아니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 뭐 고스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그 실체가 없는 인물이 결제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상당히 지금 그 스텝이 꼬여버리는 형태 같습니다. 완전 거짓말의 달인인 것 같아요. 글쎄 뭐 어찌됐든 이런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부인이나 합리적인 그래야죠. 이런 그 부인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공문서를 전자결제로 올렸는데 그냥 믿고 클릭만 해버렸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지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SNS에 그런 남북관계 여러 치적들을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다. 물론 그것을 보좌진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그러면 아니고. 내 명의의 SNS지 않습니까? 내 휴대폰. 그리고 본인이 안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본인이 일일이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고 보좌진들이 하는 경우가 물론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좌진이었으니까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이 되는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소유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보좌관이 그대로 실행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으로서는 도구일 뿐이고 그 휴대폰 소유자 SNS의 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죠.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를 했고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에다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상당히 허구성이 입증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된다. 또 그런 심증을 법관들이나 판사에게 이제 주게 되는 오히려 의혹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변명이나 합리적인 부인은 법관이 인용을 할 수가 있지만 얼토당토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변명이나 부인은 거짓말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라고밖에 이렇게 법관들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리 정치인이고 또 이 재판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변명이라든가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의 상식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어리석다고 뭐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겠지만 지금 단식이 지금 13일째 되고 또 9일째 되는 날 이제 지금 그 검찰에 가고 하다 보니까 대응하는 전략이 약간 좀 차질이 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금 정상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 좀 일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만약 경우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단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또 묻는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갖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또 변명을 또 뻔한 거예요. 뭐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략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판사가 아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런 진술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또 도지사 당시에 문건이 올라와서 결재가 왔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클릭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럴 때 제가 좀 단식이 뭐 8, 9일째 되는 날 조사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정신이 흐려지는 상태에서 정확한 인지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착오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또 판사가 또 의학적으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일 소리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 무궁무진한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든 지금 단식이다 뭐다 하는 행태는 궁극적으로는 뭐 거창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사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만 결국은 구속을 회피하겠다는 그것에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이제 신병 처리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사실은 대법원까지 3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구속만 안 된다고 하면 뭐 그 같은 사안을 가지고 몇 년이고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시간 벌기 전략도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먹히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먹히고 있고 또 있지 그런 전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비명계 의원들 반명계까지도 지금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가결 쪽에 표를 찍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목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반대 소리가 없는 우리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단식의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예. 어제 그 젊은 분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뭐 가가지고 이제 뭐 아마 이제 그 상황이 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뭐 좀 짠하다 치근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 거기서 이제 뭐 상당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생뚱맞고 좀 그로테스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죠. 기괴하다. 이렇게 됐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단식으로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건 어김없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단식에 허구성이 또 하나 지금 나타나는 게 지난달 30일에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방류 규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횟집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 횟집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잘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자필 서명까지. 당명록처럼. 예, 서명까지 해주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염수, 규탄 대회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또 뭐 어민을 생각하고 수산물을 또 먹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규탄을 하고 어민을 이해하고 아니면 또 수산업자라든가 횟집 사장님들을 이해한 그런 어떤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약간 좀 어불성설이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명하는 그런 방명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또 좀 몰랐을 뻔했는데 그게 다 아마 목포 그 식당에다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그거 다 사진 찍어갖고 지금 다 돌아다니니까 이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네. 그 전 정부의 많은 유력 정치인들 대통령을 포함한 분들이 지방에 가서 이제 그 식당이나 그 요식을 하는데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이제 사진도 크게 걸어놓지만 그 자리에 앉으면은 어떤 분이 다녀가신 곳 해가지고 예. 또 걸어놔요. 당연히 걸어놓고 이제 그냥 그렇습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을 하는데 뭐 저도 그 한 지방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곰탕을 그 맛있게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참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코미디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